자, 페이지 174쪽 소리 설명해 볼게. 자, 소리는 전에 얘기했지만 소리는 공기를 흔들어줘요. 공기가 흔들리면서 그 공기가 옆에 공기를 또 흔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전달해가면서 이동해 간다. 자, 일단 소리는 종파입니다. 진행하는 방향하고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배슬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거. 종파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소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이 빨라져요. 조금씩 빨라진다라는 거야. 공기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조금 빨라집니다. 소리 자체도. 세 번째, 소리는 특이하게 속력이 어디에서 제일 빠르냐면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네. 액체, 기체, 진공에서는 아예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배질이 없어 전달이 안 돼요. 이게 하고 싶으면 학교 운동장을 가서 철봉. 축구 골대에 철봉 있잖아. 귀를 대 친구한테 이거 때리라고 하라고. 그럼 봉을 타고 오는 소리하고 공기를 타고 오는 소리가 두 개가 다 들리거든요. 의식하면 느껴요. 봉을 타고 오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고체에서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저러한 특징이 있다 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3요소 세 가지. 일단 크기, 큰 소리, 작은 소리. 네. 그 다음에 높낮이, 높은 음, 낮은 음, 높낮이.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 똑같은 높낮이라도 어떤 물질에서 소리를 만들어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기타로 연주하는 거하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사람 목소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건 뭐가 달라서 음색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음색을 다른 말로 맵시라고도 해요.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진폭이에요. 뭐라고요? 진폭.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볼륨을 키우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파동의 뭐가 커진 거라고? 진폭이 커진 거예요. 높낮이는 뭐가 결정하냐면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 진동수가 크면 고음이고요. 진동수가 작으면 저음이에요. 1초에 많이 흔들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음의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거. 자, 음색은 뭐가 결정하냐? 파형이 결정합니다. 파동의 모양이에요. 뭐가 결정한다? 파형. 파형이 매끄러우면 고운 소리, 파형의 중간에 울퉁불퉁하게 되면 거친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3요소 뭐라고? 3개. 크기, 높낮이, 음색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소리의 3요소라 부른다.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 진폭이.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그 다음에 음색은 뭐가 결정한다? 파동의 모양인 파형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설명 다 했어요. 와. 5번 175쪽에 5번 볼게요. 1번 OX 음색은 뭐예요? 음색이 맵시래니까. 그러니까요. 음색이 뭐예요? 음색이 곱다, 음색이 거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 목소리가 고운 애가 있잖아. 특히 네. 좋은 소리가 있잖아. 네. 그게 파동의 형태를 가지고 그걸 음색이 다르다고 얘기를 한다고. 보통 가수들 중에서 와 음색 깡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잖아요. 목소리 진짜 좋다라고 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크기, 그 다음에 높낮이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라고? 음색이 다른 거라고. 너 좋아하는 가수가 있잖아.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부르면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게 있잖아. 음색이 달라서 그래. 왜? 5번 가볼게요. 175쪽 5번 OX 문제. 1번 물체가 진동하면서 주변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킨다. 이거 맞죠? 네. 2번 소리의 진행 방향과 공기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아니야, 나란한 거야. 소리는 종파라서 X.
사람은 고막의 떨림을 통해 소리를 듣는다. 당연히 고막이 있어야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고막이 찢어지거나 고막이 없어지면 소리 못 들어요. 어. 소리의 크기 단위는 헤르츠는 높낮이에요. 소리 크기 보통 데시벨이라는 걸 써요. 뭘 쓴다? 데시벨. 소음 얘기할 때 몇 데시벨 이런 거 많이 들어볼 거예요. 네. 데시벨이라는 게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5번 물체가 빠르게 진동한다는 얘기는 1초에 진동한 횟수가 커진 거죠. 진동수가 클수록 고음이라고 그랬죠?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높은 음이 나는 겁니다. 틀렸어요. X. 자, 6번 소리의 3요소로 파동의 요소 고르래요. 크기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폭이. 높낮이는 뭐가 결정한다고? 진동수가. 음색은 뭐가 결정한다? 파형이 결정하게 된다는 거. 7번 그림 가라는 여러가지 소리의 파형이다. 원음과 비교했을 때 가라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이는 원음 보세요. 가를 보세요. 가. 원음하고 가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진폭은 똑같죠. 진폭은 진폭은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잖아. 아. 진폭은 똑같죠. 세 칸으로. 그런데 얘는 횟수가 많아졌지. 네. 진동수가 커진 거니까 음이 높아진 거야. 원음보다 고음이라고. 나는 원음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횟수는 똑같잖아. 그런데 진폭이 커졌죠? 네. 그럼 나는 원음보다 큰 소리예요. 다는 진폭도 커졌고요. 진동수도 많아졌죠? 네. 그럼 얘는 크고 높은 소리란 얘기예요. 라는 뭐가 달라졌죠? 파동의 형태가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음색이 다른 겁니다. 파형이 달라서. 이해돼요? 네. 자, 1번 원음보다 큰 소리는 누구예요? 나. 2번 원음보다 높은 소리는 가. 원음보다 높고 큰 소리는 다. 원음과 종류가 다른 소리는 라가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자, 숙제 177, 178, 179, 180쪽이 숙제고요. 181쪽에 있는 문제는 제가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181쪽이에요. 아직 배가 있는 그림은 엄청나게 큰 파도에 있나 보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파도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자, 그림 보시고 진폭 얼마예요? 아니에요. 진폭 얼마예요? 3m? 3m죠.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가 진폭이잖아. 지금 6m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루에서 골까지가 6m죠? 그럼 중심에서 마루, 중심에서 골까지는 3m입니다. 그럼 진폭은 3m고 얘 파장 얼마예요? 10m죠?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배의 깃발이 5초마다 한 번씩 솟아올랐대. 이게 뭘 뜻할까요? 5초마다 한 번씩 솟아올랐다는 얘기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5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한 번 진동하는데 5초가 걸린 거예요. 맞아요? 축이 얼마예요? 5요. 5. 5분의 1이 5분의 1이 5분의 1이요. 뭐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위를 얘기 안 해서 오락한 거예요. 뒤집지 말고요. 네. 181쪽에 1번 보시면 얘 주기 얼마라고요? 5초예요. 주기를 알면 진동수도 구할 수 있죠. 진동수는 얼마예요? 5분의 1. 5분의 1 헤르츠예요. 지금 파장 얼마였어요? 계산했잖아요. 10m였죠? 맞아요? 네. 진폭 얼마였어요? 3m. 3m였다고. 속력도 구할 수 있겠네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기분의 파장이었죠? 5분의 10이니까 얼마? 2m/s로 이동하는 파동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기억 맞나요? 네. 네. 니은은요? 아니요. 틀렸네요. 디귿은요? 맞아요. 리을은요? 맞아요. 답은 4번. 2번 같은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래프가 주어졌죠. 일단 그래프를 주면 가로축이 뭔지 세로축이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가로축이 뭐예요? 거리 거리예요. 세로축이 뭐예요? 위치 위치예요. 그럼 이 그래프 가지고 파장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진폭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파장 얼마인지 아시는 분? 그래프가 두 개가 나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보는 거야. 실선이면 실선, 점선이면 점선 하나만 갖고. 2m 자, 몇 미터가 파장이라고요? 1m 그냥 조금 더 넘는데요. 자, 근데- 처음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린 거예요. 처음이라고 돼 있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거리라고 돼 있고요. 여기 위치라고 돼 있고요. 요 값이 2라고 나 있네요. 자, 이거 가지고 진폭 얼마예요? 진폭 2m 2m죠. 중심에서 바로 중심에서 골까지니까요. 파장 얼마예요? 2m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아! 4m 4m. 언제 안 봐? 근데 삼- 3이랑 4랑 7이랑 8이랑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뭔 말이야? 얘야, 네? 출판사에 전화해. 간격이 그지 같다고. 자, 이거 아니. 파장은 진짜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얘네가? 네 얼굴은 왜 그래? 저요? 그냥 그런 아, 생긴 거 갖고 뭐라고 지랄이야. 내비둬 그냥. 자, 이씨 전화하라니까. 출판사이다. 간격이 거슬려요. 책을 이따구로 팔지 마세요라고 해. 얘가 어떻게 돼 있대? 2초가 지났더니 여기가 있죠. 마루가 1에 있던 마루가 지금 몇 미터에 2에 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힘들어 그리기가. 대충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몇 초 만에? 와. 몇 초 만에? 2초 2초 만에. 2초 만에 1m 몇 미터를 갔죠? 1미터를 갔어요. 그죠? 그럼 속력이 얼마예요? 0.5m/s 2초 만에 1미터 갔으니까 0.5겠죠? 네. 그러면 주기도 구할 수 있어요. 주기가 얼마예요? 아니 왜 그래요? 계산을 해야 쳐 웃지 말고.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아니었어요? 그렇죠. 속력도 알고 파장도 하는데 주기를 못 구하고 있잖아요. 웃지 말고 얘기해. 얼마야? 성격이 중이분의 파장. 속력이 맞아 8이야. 주기분의 파장이잖아. 속력이 0.5고요. 주기가 파장이 4예요. 그럼 주기 얼마예요? 8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주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주기도 알면 진동수도 아니에요? 진동수는 얼마예요? 8분의 1 8분의 1 헤르츠가 되겠죠. 숫자를 얘기할 때 항상 단위까지 얘기하세요. 네. 자, 1번 파장은 2m 틀렸죠? 바꿔 쓰세요. 몇 미터예요, 파장은? 3m 아, 네, 4m예요. 진폭은 4m 틀렸죠? 네. 바꿔 쓰세요. 얼마예요? 2m예요. 주기는 2초 틀렸죠? 네. 바꿔 쓰세요. 몇 초예요? 8초예요. 진동수도 틀렸죠? 네. 얼마예요? 8분의 1. 8분의 1 헤르츠예요. 속력만 맞았네요. 0점으로.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네. 왜요? 뭐야 숨어 있으세요? 니들 얘기 대화가 힘들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등 수준에서. 그랬더니 계산이요? 이게 대화야? 3번 그림은 진공 용기 안에 휴대전화를 실로 묶어 매단 모습이다. 휴대전화 전화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매질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소리는 매질이 없었을 땐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실은요? 답이 그래서 몇 번? 1번. 1번 이 실에 의한 진동은 크지가 않아서
크게 들리고 사람 귀에 들릴 정도로 흔들리진 않아요. 됐어? 네. 4번 그림은 운동장 한쪽 끝에서 발생시킨 소리의 파형이다. 소리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감소한다. 운동장 반대편 끝에서 측정한 소리 여러분들 뭐가 감소한다고? 크기가 줄어들죠? 작게 들리잖아. 그렇다고 음이 낮아져요? 아니죠? 그럼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뭐만 작아지는 거예요? 진폭만이 작아진 걸 골라야 돼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2번? 3번.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진폭만이 작아진 걸 고르랬더니 2번을 고르는 이상하신 분이 있어요. 흔들리는 횟수는 그대로고 진폭만이 작아져야 된다고. 답 3번. 쟤 눈이 이상한가 봐. 왜요? 2번을 답이라고 그러잖아. 페이지 182쪽 대단한 완성하기를 제가 서술형을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를 풀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짝수를 숙제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185쪽 보겠습니다. 우진아, 네. 내가 풀지 않았니? 네? 좀 전에 문제는 내가 풀지 않았어? 근데 왜 동그라미는 쳐? 왜 사기를 치지? 185쪽 19번 보세요. 그림은 초록색 오이와 초록색 셀로판지에 빛의 삼원색을 비춘 모습이다. 두 물체에서 삼원색의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일단 초록색 오이는 왜 초록색으로 보여요? 초록색 반사해서. 반사하고. 네, 초록색은 반사하고 나머지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은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 셀로판도 똑같겠네요. 네. 빨간색 빛하고 파란색 빛은 흡수할 거고 초록색을 반사가 아니면 일부 투과. 이해돼요? 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죠. 그랬으면 오이는 어떻게 된다고? 오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오이가 있는데 오이 초록색 오이 초록색이 가서 튕겨야겠죠? 맞아? 네. 맞죠.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가서 먹어야 되잖아. 더 이상 가면 안 돼. 쳐 먹었으니까. 이렇게 된 게 답이에요. 그죠? 저 그려요? 어떻게 해요? 말로 쓰든지. 난 말로 다 수화가 했잖아. 되잖아요. 어? 서술하면 되잖아, 시키야. 네. 좀 전에 말로 한 거. 예, 셀로판지는 초록색 셀로판지는 초록색이 가스야.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다 먹으면 되겠죠. 얘들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처먹는다고 해줄까? 그래서 셀로판지는 오이하고 다른 점, 오이는 반사만 하는 거고요. 셀로판지는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시킨 겁니다. 통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그림 그리는 게 좀 더 한가지겠네요. 그래요? 그림 그릴까요? 글로 쓰고 있었는데. 네 멋대로 하라고 얘기했지 않았어? 알았어요. 에휴. 어, 20번. 아직 다 안 썼어요. 알겠어. 이상해. 너 약 먹었니? 자, 20번 볼게요. 자, 우리가 물속에 있는 다리를
볼 수가 있대요, 사람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발 끝에서 나온 빛이 여기서 꺾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꺾일 때 빠른 쪽으로 꺾인다고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빠른 쪽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요. 어디가 공기에서 빛이 더 빠르고요, 물에서 느리잖아요. 그럼 안 꺾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느린 쪽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아래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꺾인다고? 이렇게 꺾여요. 여기 이렇게 사람 눈이 있었던 거야. 사람 눈에서는 빛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꺾였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에 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실제보다 깊어 보인다, 얕아 보인다? 얕아 보이게, 떠 있어 보이게 되는 게 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되겠죠? 빛은 이렇게 진행해 간 거예요. 발끝에서 나온 빛이 눈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에서는 여기서 꺾였다는 인식을 못하고 이 연장선상에 발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하지 마. 아직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림 꺼나오셔서. 자, 다 하신 것 같네요. 21번. 그림은 어떤 거울로 물체를 보았더니 실물보다 더 큰 상이 생겼다. 이 거울의 종류를 쓰고 이 거울에 나란하게 선 빛이, 여러분들 실제보다 큰 상이 만들어지는 건 빛을 모으는 거야. 근데 거울이라 그랬잖아. 그럼 빛을 모으는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이겠고요. 오목 거울에 나란한 빛을 비추면, 오목 거울에 이렇게 나란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돼. 한 점에 모이게끔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면 돼요. 한 점에 모이게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나란하지 않은 거 비추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각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입사 반사가 같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아직 곡선에서 접선 잡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선 찾아가지고 각도 찾는 게 아직 수월하지 않아서 보통 나란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하게 간 빛은 왜 안 그려? 그렸어? 그래야 돼요? 그리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라고는 안 써져 있는데. 그리는 게 한가지지 않아? 그럼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리면. 아,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어떻게 된다고? 한 점에 모이게끔 반사한다 라고 써야겠죠, 수를 쓰면. 그려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리는 게 더 한가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네. 왜요? 그냥 때리고 싶어서요. 네? 왜 놀래요? 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요. 공포감을 극대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공포감이 없는데. 쟤는 공포감이 없댄다. 뭐해? 네. 넌 공포감이 없어? 네. 사람이 아니야. 네? 왜요? 보통 사람은 공포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자기의 안전에. 여러분들 간지럼을 태우잖아요. 간지럼 안 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들타요. 들탄다고 해야지. 네. 여러분 간지럼은 본인이 간질해서 본인이 웃는 이상한 사람 봤어요? 본인이 봄이 머무는 근질이가 간지러 이런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랬는데. 거짓말 잠깐만. 아니고 제 친구 중에 그런 애 있어요. 잠깐만. 본인 몸을 근질근질하면서 근지럽다고 하는 애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이유가- 그런 사람 있는데. 이유가 간지럼을 타는 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할지를 몰라요. 근데 친밀도상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지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뭐 할지는 아는데 뭘 할지 본능적으로 몰라요. 그 공포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공포감이 본인이 얘기 듣고 나서 얘기해. 본인이 본인 몸에 대해서 뭐 할지는 다 알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겨드랑이를 긁었어. 간질간질했단 말이야. 똑같이. 여러분들 무슨
되게 간질간질하는 깃털 같은 것도 막 간질간질 하잖아. 남이 하면 되게 간지러운데 본인이 하면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차이가 뭐겠냐고. 남이 나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라고요? 설마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미 들어와 있는. 됐어 그럼. 자, 그래서 공포감이 없다라는 건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너 말이 새끼냐? 아니 근데 제가 간지럽던데. 이상한 사람이네. 너는 네 몸뚱이를 네가 직접 간지럽힐 수 있다고? 왜요? 그냥 왜요가 뭐야? 긁으면 간지럽던데요. 어? 네 발을 네가 긁었는데 간지러? 네. 다시 한번 해봐. 그 생각을 갖고. 진짜 안 너 네가 네 발 간질간질하고 깍깍거리고 웃냐? 쳐웃냐? 간지럽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웃겠냐? 그렇게 간지럽냐고. 네. 병원 가. 네? 병원 가. 정상이 아니야. 22번. 그림은 어떤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보세요. 가로축이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에 동그라미 쳐. 가로축이 시간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파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주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이니까. 그럼 얘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4초죠. 그럼 주기가 몇 초라고? 4초예요. 진동수는 역수관계니까 주기랑 4분의 1 헤르츠. 네. 그래서 22번에 답 주기는 4초, 진동수는 4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헤르츠가 HZ 적는 거 맞죠? 아까 몇 번 쓰지 않았어? 안 봤어? 봤어요. 왜요? 왜요? 몇 번을 봤는데 계속 쳐 물어야 돼? 한 번 보면 몰라?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죠. 머리가 빠가야? 아휴, 아니, 한 번만 보고 알기에 여러 번 얘기했어. 23번 그림은 종이 상자에 고무줄과 연필을 장치하고 연필의 왼쪽과 오른쪽을 튕겨 소리를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연필의 위치를 A쪽으로 움직일 때 연필의 왼쪽과 오른쪽의 고무줄 소리가 어떻게 달랐는지 진동수와 관련한 서술형. 여러분들 연필을 A쪽으로 움직이면 연필 왼쪽은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짧아지면 그만큼 1초 동안의 흔들림의 횟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죠. 네. 그럼 진동수가 크니까 고음이 돼요. 오른쪽은 고무줄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죠. 그럼 진동수가 갔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주기가 길어졌다. 진동수가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음이 낮은 저음이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게 고음이고 긴 게 저음이에요. 여러분 실로폰 두드려봤죠? 짧은 게 고음이야? 긴 게 고음이야? 짧은 게 고음이잖아.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A의 왼쪽은 고무줄의 길이가 짧아져서 진동수가 커지죠. 그래서 고음처럼 들리는 거고 고음으로 들리는 거고 오른쪽은 고무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진동수가 작아져. 그래서 저음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잠시만요. 24번. 진동수 사람이 24번 그림은 홈이 퍼져 있는 고속도로로 이 위를 자동차가 달리면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가 난다. 맞아요. 갑자기 높은 소리가 날 때, 낮은 소리가 날 때 각각의 홈을 파는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도미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실제로 음악 소리가 들리게끔 홈을 파는 데가 있긴 있어요. 고속도로에. 저기 중부 고속도로에 어디 구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원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그래요? 민원이 와요. 들어봐. 밤에 나 혼자 네. 깜깜한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졸리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려. 근데 그 소리가
타이어고 바닥에서 나온 소리니까 고운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드르르르 하는 소리인데 뭔가 노래가 들려. 그럼 비몽사몽간에 헛것이 들린다고 생각해. 갑자기 등골이 막 서늘해진다고 귀신이고 이런 민원이 되게 많아요. 무슨 귀신 소리가 들렸어, 이딴 소리가 들린다고. 그게 음악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듣기 나쁜 소리를 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깜깜한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일단 어떤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깜깜한데 무슨 고속도로에서 귀신 소리가 들렸어요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 확인해봤더니 바닥을 파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야. 운전자의 재미를 주려고. 오히려 재미가 아니라 공포감을 느끼고 등등등. 그래서 대부분 없앴어요. 근데 여러분들 톨게이트 지나가려면 속도 줄이라고 중간에 잘라둔 부분 있잖아요. 드르르르 하잖아요. 그건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해 주는 거거든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드르르르 한다고. 요 부분도 홈을 간격을 좁게 파잖아요. 이건 드드드 할 때 어떻게 많이 드드드하겠죠. 이게 진동수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간격을 좁게 파면 드르르 하면서 진동수가 커진 효과가 돼. 그래서 고음이 되는 거고. 간격을 조금 넓게 하면 어떻게 해? 탕탕 탁탁탁 한 소리 자체가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간격이 길어지니까 1초 동안에 흔들리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고. 그래서 간격이 좁을 땐 고음, 간격을 높이면 저음의 형태가 된다라고. 그래서 규정 속도로 달릴 때, 시속 100km로 달릴 때 얘가 그 간격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음처럼 들리게 그게 다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악보에 맞게끔 음이 나오게끔 한 거야. 그런데 그 속도로만 가나? 더 빨리도 가고 더 느리게도 가잖아. 그럼 더 빨리 가면 음이 높아져. 그럼 음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더 귀신 소리 좀 들리겠지. 밤에 한밤중에 차도 없는데 슝슝 빨리 갈 거 아니야. 슝 지나가는데 루루루 하면서 음이 꽤 높은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귀신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보통 폐지했어요. 한때 많이 했어요. 10몇 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음악이 들리는 고속도로에 가지고 많이들 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호수공원에 분수대 그것도 노래 소리에 맞춰서 분수가 막 이상하게 춤추고 그런 것들 하잖아. 그런 거에 맞춰서 고속도로에 우리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실패.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홈의 간격을 좁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높은 소리가 나는 거고요. 홈의 간격을 넓게 하면 낮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 이해됐죠? 앞쪽으로 갑시다. 182쪽 홀수 풀어드릴게요. 182쪽 홀수. 잠시만요. 왜? 뭐가 또 아니야. 쉬는 시간에 화장실 안 갔어? 죽을래? 나이가 한둘이야? 갔다 와. 제발 쉬는 시간에 가. 너 학교에서도 그래? 근데 나한테 왜 그래? 빨리 가. 학교에서는 그래요. 뭐래? 선생님 진짜로 시험에 집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뇌정지 와서 그런데 뇌 정지가 왔다고? 네 누가? 제가요. 네가 왜 뇌정지가 와? 너 그 의사냐? 진짜로 제가 수업 집중했는데 갑자기 뇌정지가 와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건 멍 때린 거예요. 아니 멍 안 때렸어요. 7번 북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럼 근데 잠깐만 병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잘 듣고 있다가 뇌정지가 온다 이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꿈에 감. 우진아 네.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일단 너는 모든 상황을 너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너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불가항력적인 얘기를 뇌정지라는 얘기까지 하냐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네. 그냥 못 들었다고 얘기해. 그럼 되지. 그리고 잠깐 집중하고 있었는데 못 들었어. 이게 뇌정지 같다는 게 뭐 24번의 답이 뭐냐고? 홈의 간격이 오를 간격을 때- 좁히면 아니 그러니까 네. 좁히면 소리가 어떤지 못 들었어요. 고음이 된다고. 아 감사합니다. 뇌정지 치고는 참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 이게 뇌졸중이 아니냐. 뇌정지하고 네.
내 줄 중에 차이를 네가 알아? 글자가 다르네. 난 모르겠어. 글자가 달라요. 그래. 너랑 무슨 대화를 하니? 자, 1번 보겠습니다. 182쪽 1번. 빛의 성질과 그로 인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빛은 직진함으로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빛의 직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 그랬죠? 맞아요. 빛은 물체 경계에서 굴절함으로 돋보기를 통해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돋보기가 볼록 렌즈니까. 빛은 물체 표면에서 흡수되므로 우리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볼 수 있다. 뭔 얘기야. 반사를 해줘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겠지. 3번에 틀렸네. 3번. 연극 무대에서 자홍색 옷을 입고 나온 배우에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조명을 함께 비추었다. 이때 옷에서 반사되는 색과 흡수되는 색이 옳은 것은, 여러분 일단 자홍색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죠? 빨강과 파랑. 그럼 빛의 삼원색을 비춰주면 빨강, 파랑, 초록 중에서 이 옷은 초록색을 흡수해버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반사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내 눈에 자홍색으로 보이는 거죠. 네. 답은 4번. 4번. 선생님. 네. 근데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 약간 그 파티볼 같은 거 있잖아요. 파티볼이 뭐야? 이거 미러볼? 네. 중간에. 미러볼. 미러볼. 그 미러볼이 그 되게 여러 가지 색깔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잠깐만. 그 파티볼을 미러볼을 돌리는데 그냥 이런 형광등만 켜놓잖아? 그냥 반짝이기만 해. 근데 거기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조명이 따로 있는 거야. 그니까요. 얘기해. 미러볼에다가 빛의 삼원색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은 잠깐만. 미러볼에다가 빛의 삼원색을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미러볼은 그냥 거울이야. 아니 미러볼이요. 말해. 그 미러볼 안에 안에 전구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안 들어 전구가 들어있는 게 있어? 네.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사이사이 틈을 나오는 게 또 있어? 네. 그래. 근데 크리스탈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근데 그거를 무슨 새 만들어서 안 쏘고 빛의 삼원색 쏘면은 그러면은 그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여요? 아니요. 네? 빛의 삼원색을 쏘면 그냥 흰색 빛이 보이지. 왜요? 합쳐져서. 아니 안 합치고요. 안 합쳤던 얘기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묻힌 거잖아. 네? 네가 얘기했던 전제 조건이 달라졌잖아. 아니 뭐가 아니야. 미러볼에서 쏘는 거잖아요. 기존의 미러볼은 어떤데 너는 어떻게 달리한다는 걸 똑바로 얘기해. 다시 얘기해봐. 기존의 미러볼은 어떤데 어떻게 바꾸고 싶다. 미러볼 안에 전구가 있다니까요. 그래. 그런데 기존에는 미러볼 안에 어떤 색의 전구가 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색의 전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근데 그거 빛의 삼원색으로 다 바꾸면은요. 여러 가지 색하고 빛의 삼원색이 뭐가 다를 거야? 그렇구나. 네. 와, 나 미쳐버리겠네. 너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냐 내가? 아니에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5번. 빡침. 그림은 평면 거울에 레이저를 쏜 모습이다. 여러분 입사각 몇 도예요? 30도. 60도. 60도가 입사각이죠. 항상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잖아. 입사각 60도야. 그럼 반사각도 몇 도? 60도. 답은 4번. 4번. 7번. 그림은 CD 케이스를 수직으로 세운 뒤 왼쪽에 그림을 놓고 반대쪽 종이에 CD 케이스에 의한 상을 따라 그리는 모습이다. 왜 CD 케이스? 내비둬. CD 케이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유리 아니야? 플라스틱이에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라고! CD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 그냥 플라스틱 케이스라니까 투명. 네. 그 CD 케이스 자체가 평면 거울의 역할을 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림과 상의 좌우가 같다? 여러분들 거울을 통해서 보면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거죠? 좌우가 바뀌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상의 크기는 원래 그림하고 똑같겠죠. 평면 거울을 통해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니까. 상에서 빛이 나와서 눈으로 들어간다. 안에서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CDKC는 입사하는 모든 빛을 반사한다.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 5번 CD케이스와 그린까지의 거리는 CD케이스와 상까지의 거리하고 같겠죠? 답이 5번. 9번 불이 없는 상태 무인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옳지 않은 설명. 명진, 태양열을 이용해 온도를 높일 수 있어. 그건 맞잖아. 네. 태양빛을 한 점에 모으면 온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어. 이것도 맞고.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국면을 만들면 태양빛이 한 점에 모인다라는 이상한 개소리를 했죠. 볼록 거울로 갖고는 빛을 못 모으잖아요. 오목 거울로 모아있죠. 3번이 틀렸네. 볼록 렌즈일 수도 있잖아요. 거울이래잖아. 거울이래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국면을 만들어 태양빛을 한 점에 모은대잖아. 네. 어디 렌즈라는 말이 있어. 거울이란 말도 없잖아요. 볼록한 면에서 뭐를 볼록하게 튀어나온 면이 만들어내면 이게 유리겠니? 이게 렌즈겠니? 그러면 새끼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거울일 확률이 높냐? 렌즈일 확률이 높냐? 넌 물체를 볼록하게 만들면 다 렌즈야. 네 머리를 볼록하게 만들면 렌즈냐? 렌즈. 얘를 전자렌즈에 넣고 돌려버리자. 렌즈. 빡침. 11번 어떤 렌즈로 가까운 물체를 보았다. 커 보이네요. 볼록 렌즈예요. 기억 니은 중에서 니은이 맞고요. 볼록 렌즈는 근시 교정용이에요, 원시 교정용이에요? 응? 원시 교정이죠.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고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겠죠. 답은 4번. 어? 아, 예. 아니, 몇 번? 5번. 5번. 13번.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한 파동의 주기가 어느 시점에서 4초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기가 몇 초래요? 4초. 4초래죠. 네. 1초 후 이 파동의 모습을 그리랍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한칸 밀리면 되지 않아요? 왜 한 칸 밀려야 돼요? 아. 발만 하면 나와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기가 오른쪽으로 진행한대요. 진행 방향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른쪽이에요. 근데 주기가 몇 초래요? 4초. 한 번 진동하는데 4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있던 점이 한 번 진동하면 여기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4초가 걸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반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2초. 2초가 걸리고 또 반까지 가는데 1초. 1초가 걸리죠?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거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갔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대충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되겠죠. 맞지요? 한칸 밀리는 거 맞나요? 왜 한 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해돼요? 답이 그럼 몇 번이에요? 한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꼼꼼하게 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15번. 자, 가로축 한 칸이 0.1m래요. 여러분들 얘 거리, 가로축이 거리라고 나왔으니까 파장은 몇 칸이에요? 파장은 몇 칸이에요? 몇 칸이 파장이냐고? 네 칸이 파장이죠. 근데 한 칸이 0.1m래요. 그럼 파장이 몇 미터라고? 0.4m. 0.4m예요. 진폭은 몇 칸이에요? 진폭은 가에다 주어졌네 2m라고. 네. 진폭은 2m예요. 주기는 이 그래프 갖고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기는 몰라. 진폭은 2m고 맞고 파장은 0.4m고 틀렸고 진동수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얘는 진동하는 방향하고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어떠해? 나란. 왜 나란해 임마.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얘야
이렇게 흔들리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흔들리는 방향하고 가는 방향이 수직이잖아. 맞아? 선생님이면 그래프냐? 그래프를 못 그려야. 아예 이런 식으로 나란한 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파는 횡파 형태로 바꿔서 그래프로 그려줘야 돼. 바꿀 수가 없어. 바꾸는 방법은 또 놔둔 데면 배워요. 우와. 넌 사이즈가 안 돼서 못 가르쳐. 우와.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 2번. 17번. 그림은 어떤 악기의 소리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파형이다. 그래프의 시간축 한 칸이 0.01초일 때. 자, 지금 주기가 몇 칸이에요? 몇 칸이 주기예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게 한 네 번이잖아. 네 칸이 주기죠? 네 칸이 한 번이잖아. 그럼 한 칸에 0.01초니까 주기는 몇 초예요? 0.04초. 그렇죠. 주기는 몇 초라고? 0.04초예요. 그럼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잖아. 역수니까 0.04분의 1 계산 25. 4분의 100이죠? 25Hz.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나머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7분. 자,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고고.